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9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세에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막판으로 가면서 주가가 밀려서 끝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긴축 우려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정치권으로 시장 분위기가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 정부 셧다운 우려가 시장을 약간 흔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10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2024년도 회계 문제죠.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요. 일단은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봐야겠죠. 근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안을 12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한 공방전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 주가 10월 1일이 주일이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일요일이 10월 1일인데요.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셧다운이 됐으면 상당히 좀 위험하죠. 뭐 시장에서는 셧다운되고 일주일씩 지날 때마다 GDP가 0.2%씩 감소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셧다운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웬만하면 합의를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긴축까지 어려운데 시장의 우려를 정치권 우려가 또 시장에 대두되고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이 연설이 대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설을 봐야 되겠죠. 특히 FOMC 회의가 얼마 전에 끝났고 9월에 19일하고 20일 사이에 끝났죠. 그때 성명서에서도 뭐 상황에 따른 긴축 가능성도 제기했었고 점도표에서도 이제 내년도에 약간 0.5% 줄어든 목표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연준 의원들 어떤 발언을 할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다시 90불 약 3일 거래 정도 밀리는 듯 하더니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 올라서 90불을 넘어서기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불 넘어가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환율의 흐름, 이 유가의 흐름도 보셔야 되죠. 왜냐면 유가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의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이 시장에 있어서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많이 있는 상태인 건 맞지 않느냐.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0.09%,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다우는 0.31% 하락해서 마감했는데요. 보시면 다우는 120일선을 이탈시켰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탈시키고 금요일날 재차 이탈시켰죠. 이제 지지선은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지지될지 봐야겠죠. 어떤 상황으로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0.25% 상승을 했고요. 종가가 최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막판까지 그냥 0.2% 계속 밀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었고요. 나스닥도 장 초반에 0.9% 상승을 했었어요. 0.98% 정도 상승했다가 다 내주고 막판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21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전날 할 듯한 모습을 하루쯤에 깨트려버렸죠. 기술적으로는 오늘 밤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오늘 밤도 나스닥 차트는 그렇게 좋은 차트가 아닙니다. 오늘까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이 상당히 좀 내려왔다가 이격을 벌리면서 다시 이격을 좁히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격을 벌리는 과정이지 좁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뉴스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술적 상으로 보면 오늘도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뭐 시장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를 좀 봐야겠죠. 유가 서브텍스 중진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유가가 지난주에 소폭 올랐죠. 그래서
3거래일 93불 74센트, 74센트 죄송합니다. 93불 74센트까지 갔다가 3일 연속으로 좀 밀어내는 듯 하더니 금요일날 소폭 올랐어요. 추세선 벗어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추세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특히 유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유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비축유도 지금 많이 방출이 된 상태라서 이 재고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수요마저도 지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JP모건이었나요? 그쪽에서는 유가가 150불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유가가 100불 정도를 얘기하다 갑자기 거기에 50%가 뛰면 150%를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달러가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죠.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원달러가 더 올라갈 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원달러도 지난주 금요일날 1341원 갔다가 밀렸거든요. 종가 1336원에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단계적으로 136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유가하고 국채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한 1원 정도 밀려서 끝났거든요. 1원 정도. 그렇죠. 본장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유가를 방어하는 거 하면 정부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그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의 모습이 이 환율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국채금리도 연고점을 뚫은 상태라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가 오른다면 유가는, 이 원달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원달러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 현재 시점에서 방어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 고점 부분까지는 무사히 갈 거라고 보는데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9월 달에 2조 정도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9월 달에만 2조 정도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의 그 현물 매도가 조금 다르네요. 예, 약 2조 정도 매도했다고 그러는데 좀 다르게 나오네요. 뭔가 차이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2조가 매도했지만 유일하게 산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이 종목을 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방향성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 근데 이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 이격이 더 컸는데요. 지금은 하락 이격과 상승 이격을 균형을 준다면 하락 이격이 좀 더 많은 상황이 됐다, 이런 해석도 되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9월달에 매수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매수가 많았었는데 이 매수한 거에 대한 벌써 절반 밑으로 떨어졌어요. 절반 정도까지 밀려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추가로 하락을 저지할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 하락 압력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그 외국인들 매수했던 부분, 또 여기서 기관이 매수했던 부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거든요. 그럴 때 그들의 물량이 로스코스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지만 손절로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